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역전세랑 관련된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인천 1만여 가구 입주하면서 전세 급락하고 빨간불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서울 아파트 역전세란 현실화 6월에 5천 가구 물량 폭탄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입주 물량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분간 이어질 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위축된 심리가 회복된 상황이 아니고 전세 사기와 같은 사회적 이슈상이 발생되면서 굉장히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있잖아요. 여기다 입주 물량이 던져지니까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가장 큰일 났던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어떤 상품이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은 빌라와 연립들이지 아파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와 연립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왜? 나도 당할 것 같으니까 거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월세를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월세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아파트라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물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 언급했던 서울 아파트 역전세란 현실화가 6월 달에 5천 가구 물량 폭탄이라고 하는 간단한 제목만 가지고 나와 있지만 그 5천 가구의 물량 폭탄이 특정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그 특정 지역은 문제가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주 물량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왜? 예전에도 신문지상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댔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이상 빌라에서 사람들이 아파트로 넘어올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전세 시장의 매물이 사라져가고 있느냐,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 사라져가는 매물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공급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하면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맞는 건데 장기적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역전세라는 생각보다 쉽게 해소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역전세란이 분명히 일어났는데요. 그 과거에 역전세란이 일어났던 상황이 어떤 식으로 해결됐는지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기사처럼 올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는 계속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KB 월간 상승률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색깔을 칠해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오랜 기간 역전세란이 진행됐던 시간이 보여지는데요. 2004년부터 2005년 초까지가 흔히 말하는 역전세란의 시기였고요. 당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어났던 역전세란이 보여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현재의 역전세란이 보여질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2008년 잠실처럼 단기적인 입주 물량 과다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던 단기적인 지역적 역전세라는 부분이 존재했었지만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요. 2004년, 그다음에 2018년에서 2019년, 그리고 지금 크게 세 번의 역전세란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2004년도 당시에 한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들을 살리기 위한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경우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당시 각종 시장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친 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03년도에 당시 등장했던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 만들어냈던 첫 번째 정책이 2003년 12구 대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 12월 4일 당시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당시 LG경제연구원에서
12구 대책 이후에 집값이 변화되고 있다. 즉 올라가던 집값이 엄청나게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그때 신문지상에서 나오고요. 당시 나왔던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당시도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덤벼들었으니 분양들이 잘 됐을 것이고 분양 물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자, 2004년도에 보게 되면은 하반기 입주 물량이 99년 이후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2003년 과열되었던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12구 대책이 나왔고요. 그 당시 생각도 못했던 강력한 12구 대책이라는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심리가 위축되고 시작한 거였죠. 자, 그러면서 2004년 하반기에는 6월달 기사인데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물량들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도 갭투자, 이름이 갭투자가 아니었을 뿐 갭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것이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미 뭐 이런데 갭투자들 정말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는 또 구미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다 보니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갭투자들 정말 많이 했었는데 당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해 7월 달에 역전세란 해소, 앞이 안 보인다는 기사로 점철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상황 자체는 똑같지 않지만 당시에도 직전의 급등장 그리고 난 다음에 규제 여기에 입주 물량 과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입주 물량이 그 2004년도 2005년도 집중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입주 물량 과다 지역은 전세 가격 떨어지고 역전세랑 과다 나타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역전세란이 문제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자금을 융자를 해주겠다. 이 기사 얼마 전에도 나왔죠. 며칠 전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나왔었죠. 집주인한테 집을 뭐 DSR 완화, LTV 완화해서 뭐 해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죠. 2004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이 당시에도 나왔었다.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번에 나만 겪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 당시에 역전세를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자금 융자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쉽사리 해소되는 의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2004년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위축됐던 시장이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전세가 바닥을 쳤다라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는 역전세란이 해소된 상황이 아니었던 때입니다. 즉 일부 지역에서 흐름이 조금 반전됐던 모습이 있을 뿐 역전세라는 분위기는 여전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기사 하반기가 되면 연말이 되면 항상 2004년은 어땠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산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시기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 하락했고요. 심리가 위축됐으니까. 역전세란이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2005년도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때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지금 위에서 두 번째의 기사. 2005년도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때죠.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말이었던 게 2001년, 2002년, 2003년 굉장히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졌고 그 물량들이 2004년, 2005년, 2006년 엄청나게 쏟아져서 입주 물량이 터지는데 그 지역의 집을 투자로 산 사람, 실거주로 산 사람 다 있겠지만 투자로 산 사람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매도를 하지 못하면 전세를 내놔야 되니 당연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2004년 하반기도 상당히 여러분들 투자자들한테는 부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경험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되게 크게 당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2005년도에는 투자라는 걸 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회사 다니고 회사 일에 집중했던 시기가 2005년도였었죠. 자,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2004년 역전세란 바뀌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입주 물량이 터지는 2005년 난리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반부터 슬그머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바뀌게 됐느냐? 이때 재건축에서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포주공 3단지 이어 2단지도 재건축 승인.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세난 우려라는 얘기가 갑자기 지난 1년간 전혀 없었던 전세난.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이 물량들이 갑자기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을 근거로는 앞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중간중간 단계에서 변수가 뭐냐,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이주 수요가 발생되면서 그 주변 지역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많은 곳들이 이주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영향을 생각보다 크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때부터 슬슬 언급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때 그 기사와 달리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기사는 두 번째 기사일 겁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 29만여 가구, 30만 가구가 전국적으로 입주를 할 것이고요. 적체가 심해서 역전세라는 우려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바로 1월 달 기사였었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기사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였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기사가 더 집중되었을 겁니다. 왜? 손해보기는 싫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3월 달이 되면서 일부 지역의 역전세란이 작년부터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일부 지역의 전세 매물이 사라져가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이미 세밀하게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전세 시장이 오랜만에 살아난다. 이사철 맞물려 수요가 급증한다. 즉 머지않은 시기에 다시 한번 이사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사철이라고 얘기할 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시장이 이사철이 될 텐데 일부 지역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결국 전세난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내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 역전세난을 해소를 시켰던 가장 큰 기사가 뭐냐면 이때도 부동산 시장이 2004년도에 굉장히 위축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던 상황에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곳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슬금슬금 살아나면서 강남부터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정부는 깜짝 놀랍니다. 이거 큰일 났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입니다. 2004년도부터 발생됐던 역전세란이 약 한 1년에 걸쳐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입주 물량 과다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시장이 일부 지역에 이주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의 전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시장의 전세 가격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달라지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졌고 이 상황에 이사철이 같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었고 여기에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집 사지 마라 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831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왔던 2003년 12구 대책보다 그 당시 충격으로 한 10배 이상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느냐? 무서우니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분위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 30만 가구 정도 되는 입주 물량이 터진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장이 그 전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격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전세가 상승세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30만 가구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즉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게 되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 분당, 용인과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들은 다 선호 지역이죠. 자, 집가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은 주춤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전혀 예상치도 않게 2005년도부터 2005년 하반기 10월 달 다시 이사철이 오게 되죠. 이때 전세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집을 사게 만드는 구조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오늘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기사, 오늘 제가 보여줬던 이 최근의 몇몇 기사들,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 올 하반기 입주 폭탄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전세난이 굉장히 강화될 것처럼 표현하고들 계시죠.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입주 물량이요.
2004년도, 2005년도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물량이기보다는 오히려 작년의 물량이 가장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방침을 보게 되면 재건축 시장을 상당히 많이 완화해주고 있죠. 이 완화해주는 재건축 시장은 다시 한번 이주 수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주 수요를 정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주 수요 부분들에, 그러니까 허가 내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2004년에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재건축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느낌이 결국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주 수요라고 하는 부분과 전반적으로 작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입주 물량,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 강남 분당 용인의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선택했다. 그런 지역들이 어디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중심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분들은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역전세난에서 전세난으로 바꾸는 과정은 상당히 빠르게 바뀌더라.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나올 변수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역전세난은 해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언제부터 그렇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뭐 제가 전국적인 모든 물량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지금도 강남을 필두로 한 일부 지역의 전세 가격은 지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역전세난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입주 물량 과다 지역들에서 역전세난이 나고 있고요. 입주가 좋은 일부 지역은 오히려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역전세난에서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큰 흐름상에서 보여드리는 역전세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의 역전세난이 있었는데 이 역전세난은 길어야 1년 안에 해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해소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안 그런 것 같다.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그 수많은 얘기들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자꾸 재단을 하는 것일 뿐 앞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글쎄요. 역전세난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전세 물량들이 어느 지역부터 사라져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당혹스러운 현상은 이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이곳의 해소는 입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나와 있던 시장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새로운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바뀌어지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지 그것들을 가지고 주변 변수들을 제외한 채 얘기하기에는 이미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전세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